안녕하세요. 직장인의 성공 멘토 박정혁입니다. 제가 감기 몸살 때문에 2주 동안 여러분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컨디션 회복해서 자주 여러분 영상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정하자 그러면 길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그리고 인생 전반에 걸쳐 잘 안 풀리지 않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 근본 원인이 뭘까 제가 많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7년 동안 수많은 전국의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보았는데요. 그 근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찾은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의 수준을 인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죽어도 자신의 수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낄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책도 몇 권 읽어봤는데 독서 모임에 나가서 어려운 책을 본다든지 수준에도 맞지 않는 자기계발 무슨 학원 수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책도 남들이 보는 유명한 책인데 나는 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책인데 그거를 구입해서 억지로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수준에 맞지 않는 것에 막 도전하고 그거에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경우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경우가 어떻게 해야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준을 제대로 직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의 수준을 잘 인정하면서 잘 풀어갈 수 있을지 실제 사례 두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저의 대학 동기입니다. 저희 같은 과 대학 동기의 실제 사례인데요. 이 친구는 제가 알기로 2000년대 초반에 세무사 시험을 만 2년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도 세무사 시험이 어려운 시험으로 분류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만 2년 만에 합격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보다 한 뭐 20년 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17년, 18년 전 뭐 요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선발 인원도 많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실 만 2년 만에 붙는 게 지금 만 2년과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이 친구는 상당히 좀 독특한 게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보통 그 제 동기나 선배들을 보면은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조건 공인회계사 CPA 봐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요. 아니면은 세무사 시험을 보는 그 일부 분들도 세무사 정도는 동차 합격을 할 수 있어. 이게 좀 기고만장했어요. 좀 속된 말로 좀 정신 못 차렸죠 다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상당히 겸손했어요. 세무사 시험만 붙어도 나는 과분하고요. 동차는 뭐 지금 저한테는 너무 큰 목표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 친구 공부 되게 잘했던 친구예요. 학과에서도 상당히 학점도 좋고 공부 잘했던 친구인데 겸손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정말 겸손한 게 아니라 진짜 겸손했어요. 진짜 겸손했던 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의 현실을 직시했어요. 보통 이제 회계학이나 세법을 공부하면은 회계 원리라는 가장 그 베이직한 과목들을 공부합니다. 뭐 회계 원리는 보통 경영학부 같은 데서 1학년 때 수업을 듣잖아요. 근데 수업용으로 이제 이 친구가 회계 원리를 들었는데 이 회계 원리만 두 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던 그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이나 선배들이 아니 너는 왜 회계 원리만 두 달을 보고 앉아 있냐? 아니 이 친구는 그래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두 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무사나 CPA 시험에서 가장 그 핵심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급회계와 세법개론을 장장 6개월에 걸쳐서 이 두 과목만 봅니다. 그런데 다른 그 수험생들은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별거 별거 다 찾아서 들어요. 심지어 2차 과목까지 막 미리 땡겨서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 과목을 6개월을 주구장창 반복해서 복습합니다. 물론 중간에 학원 수강도 하고요. 또 학원 수강하고 나서도 이해 안 되면 다음 달 수강 안 하고 계속 혼자서 복습하고 그리고 나서 이해가 되면 그 다음 단계를 또 학원 수강하고 또 복습하고 이러면서 6개월 한 8개월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무지하게 오래 이 두 과목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정확하게 만 1년 만에 이 친구는 1차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동차 노리지도 않고요. 시험 삼아 2차를 보고 1년에 걸쳐서 2차 시험을 꾸준히 열심히 공부해서 상당히 높은 성적으로 2차에 다음에 합격해서 정확하게 만 2년 만에 이 시험을 끝냅니다. 그리고 그 해에 최연소 합격보다 단 한 살이 많다는 이유로 최연소 합격 타이틀을 놓쳤지만 제가 알기로 그 해에 붙은 모든 세무사 시험 합격생 중에 남성 중에서는 최연소였습니다. 현재는 거의 17년 차 정도 되는 세무사로 현재 지금
서울 모처에 개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직접 쓴 저서가 한 3권이 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대학교와 수많은 그 세무사나 회계사들 재교육에서 강사로 나서는 세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 친구가 시험을 빨리 붙었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이 친구는 자신의 수준을 온전히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알기로 경남 모처가 고향입니다. 경남 어디 지역 출신인데요. 이 친구는 설날과 추석 당일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2년 동안 매일매일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 저도 당시에 회계사 공부도 했었고 또 나중에 또 대학원도 진학하고 그래서 도서관에 자주 갔었는데 갈 일이 많았는데 제가 어느 때 가도 주말에 가든 토요일에 가든 일요일에 가든 명절 연휴 때 가든 이 친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한마디로 도서관에 어느 때에 가도 이 친구는 만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후배들 없었어요. 이 친구는 항상 있었어요, 그 자리에.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추석 연휴 때인가 너무 그게 마음이 안쓰러워 갖고 그 차례 지내는 음식을 제가 한번 갖고 가서 그 친구한테 준 적도 있어요. 너무 고맙게 먹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친구가 만 2년 만에 잘 붙었어요. 지금 드린 말씀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쉬워 보이지만은 대부분 실천 못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과목을 수강하면 나도 쫓아가서 막 그거 듣고요. 다른 사람들이 벌써 막 1차 과목들 객관식 막 실전 문제 풀고 이럴 때 막 똑같이 막 부안해동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혼자 쫓아가서 풀고 그럽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자기의 페이스를 잘 지켰어요. 왜냐? 자신의 상태와 수준과 현실과 자기 수준을 정확히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풀고 싶다면 잘 풀어내려면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바로 저의 사례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저의 첫 직장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의 첫 직장은 경제연구소가 아닙니다. 정부가 설립한 유관기관에서 저의 첫 직장은 1년 반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유관기관이 뭐냐면 공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공무원도 아닌 정부가 설립한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소위 말하는 뭐 준공무원, 반공무원 정도 되는 그런 정부 설립 기관입니다. 그렇다고 공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굳이 말하면 공기업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운이 좋게도 전공을 살려서 그런 그 정부 유관기관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출신들이 서울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정말 저하고 몇 명을 빼놓고. 그리고 그 중에서 대부분도 해외 유학파 출신입니다.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방끈 제일 길고 제일 똑똑하고 학벌이나 스펙으로는 정말 무슨 국가대표급들을 모아놓은 곳이었어요. 무슨 어벤져스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단순히 스펙이나 학벌만 좋은 게 아니라 현업 경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외환 딜러,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 펀드 매니저 출신, 뭐 등등등 진짜 책에서만 보던 그런 직업군들을 몇 년씩 정말 이렇게 실전에서 현업도 해보신 분들이 넘어온 조직입니다. 아주 특수한 조직이고 지금도 있는 조직입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도 서울 모처에 있는 현존하는 유관 기관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딱 들어갔는데 제가 입사 첫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제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엑셀 시트에 숫자만 계속 넣는 거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상태에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도 나름 많이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전공자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3개월 동안 엑셀 시트만 넣었어요. 근데 진짜 막 엑셀 시트에 숫자만 넣었다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상당히 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조직 내에서 어떤 위치일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그래, 주눅 들기보다는 조직 내에서 나의 현재 위치가 어떻고 내 현재 수준이 어떻고 상태가 어떤지를 냉정하게 좀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적어도 나에게 주어진 업무만큼은 최고가 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대학원도 졸업하고 석사학위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다시 전공책을 펴면서 그 부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제가 3개월 동안
입력을 했던 그 숫자들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놀라운 그 금융시장의 지표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지표가 뭔지는 대회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금융시장의 지표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3개월 동안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숫자를 넣으면서 그 금융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패턴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견디고 나니까 저에게 주어진 업무들은 난이도가 계속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반 있는 동안 정말 다양한 업무를 해봤습니다. 결국 그렇게 1년 반이 지나고 저는 이직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 퇴사를 앞두고 저의 마지막 환송회가 있었죠. 근데 그때 저희 부서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진심으로 와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네가 여기서 1년 반 동안 했던 그 수많은 업무 경험과 네가 배운 것은 외환 딜링룸이나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최소 3년에서 4년 차 정도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네가 1년 반 동안 여기서 직접 일하고 경험하고 배우고 해냈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때의 경험이나 그때 배웠던 것들이 저의 인생을 지금까지 끌고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덕분에 저희 두 번째 직장인 그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연구소 그리고 그중에서도 경제전망팀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첫 직장에서의 경력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첫 직장도 그렇고 경제연구소도 그렇고 제가 스펙상으로는 전체 지원자 중에 거의 꼴찌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저는 매 순간 정말 잘하려고 애썼고요. 그리고 저의 현실이나 저의 수준과 저의 상황을 냉정하게 항상 바라보고 분석하고 거기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요. 저희 대학 동기 이야기도 그렇고 저희 이야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지금 직장인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20대 후반, 30대 초중반 친구들에게는 그래 뭐 40대 중반 아저씨의 그냥 경기 좋고 한마디로 먹고 살 만한 시절에 그냥 그런 시절에 그냥 뭐 옛날 얘기, 호랑이 담배 피던 얘기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다 좋아요. 시대가 바뀌고 업무가 바뀌고 뭐 다 바뀐다고 해요. 세상의 룰이 다 바뀐다고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현실에 있든 어떤 사회 룰 속에서 조직 생활을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현재 어떤 수준에 있는가, 어디쯤에 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가를 냉정하게 체크를 해보고 그거에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다만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저는 직장 생활을 했던 8년간은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에너지로 제가 프리랜서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유튜브로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다소 이야기가 길어졌지만은 여러분들 잘 제가 전해드리려는 말씀 잘 이해했을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뭐 용기를 드리는 또 말씀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해낼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의 처지와 현실에 비관하지 말고 여러분의 수준과 처한 수준 현실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기를 진정으로 당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인정하는 순간 길이 열립니다. 고맙습니다.